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상주 곶감은 깊은 단맛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알리기 위한 축제가 지난 주말 열렸는데 생산 농민들이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에 오른 한 여성이 곶감을 홍보합니다. 10,000원씩은 싸게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축제 기간에. 또 다른 농민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저를 또 기다리시는 고객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상품도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라이브에서 판매된 게 오늘 판매된 거에 몇십 배죠. 올해 20년째를 맞은 상주 곶감 축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 포장도 선보였습니다. 한 개씩 포장을 하거나 홍시로 쓰는 대봉감을 곶감으로 만들어 큼지막하게 내놓기도 합니다. 곶감에 견과류 등을 넣어 맛도 다양하게 바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마음껏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시식도 해볼 수 있고 각각 색깔이나 뭐 이런 가격이나 다 비교해보고 저 지금 시댁에 선물도 보내야 되고 설 맞아서 많이 보낼 건데 술이나 차 등 다른 음식과 어울리는 곶감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축제장까지 안 오셔도 상주 곶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곶감은 추워야지 제맛입니다. 상주시는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수출 시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제주도에는 곶자왈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은 지하수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동식물에게 보금자리 역할도 하는데요. 제주도는 곶자왈이 난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조금씩 이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중 기자입니다. 제주도 조천읍 한 곶자왈, 수생식물이 가득한 습지 주변으로 숲이 울창합니다. 곶자왈 안에서는 큰 호색 딱따구리가 지적이고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몸을 씻습니다. 곶자왈은 용암지형이 덤불숲을 지칭하는 제주 방언입니다. 연간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하수를 만듭니다.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주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골프장과 난개발로 사유지 곶자왈이 사라지자 제주도가 지난 2009년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축구장 770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1,070헥타르를 사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그 곶자왈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곶자왈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곳의 그 개발이 제한이 됩니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곶자왈 200헥타르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4개 권역별로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요즘 농촌 마을에는 어르신들만 사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생필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어르신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확대 검토에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실은 화물 트럭이 시골길을 달립니다. 지금 바로 마을 회관 앞에 나오셔서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해 주시면. 방송이 흘러나오자 마을 회관 앞에 세워진 트럭으로 삼삼오오 모여드는 어르신들. 힘겹게 계단으로 올라가 식재료와 생필품들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우리가 추운데 어떻게 지난까지 이걸 사갖고 오겠어. 근데 이렇게 오셔갖고. 이 마을에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를 다녀오면 약 3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마을로 찾아오는 이동장터가 생기면서 불편을 덜었습니다. 냉장 설비를 갖춘 3.5톤 트럭에서는 라면과 화장지, 포장료까지 주민들은 170여 종의 생필품을 구매했습니다. 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 차가 없는 분들, 평균 80세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죠. 전북의 경우 전체 행정리 5,200여 곳에 84%인 4,350여 곳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습니다. 이른바 식품 사막화가 심각해지자 전북자치도는 4개 마을을 도는 이동장터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 운영을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 문을 열고 타는 남성. 잠시 후 차에서 내려 바지춤을 정리합니다. 영상 속 남성은 김진아 양양군수입니다. 지난 2023년 말 여성 민원인을 차량 등에서 추행했는데 해당 민원인이 금품도 줬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 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김 군수는 각종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선생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마의자 왜 받으셨어요? 돈 받으셨어요? 구속된 김 군수는 주민 소환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는 유권자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에 4,78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고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 절차를 통해 유효 서명인 수를 최종 4,21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어려운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을 크게 본다는 거죠. 선관위는 김 군수의 소명서를 받은 뒤 주민 소환 투표를 발의하게 됩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투표에서 양양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물러나야 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겨울철이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음파 센서로 블랙아이스는 물론 여러 가지 노면 상태를 감지하고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장비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4차선 도로, 인도에 가로등 같은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음파를 이용해 도로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사물에서 반사되는 고유의 음파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건데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까지도 98%의 정확도로 감지해냅니다. 전국의 상습 결빙 지역 20개 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도로관리기관에 전달돼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블랙아이스 그리고 스노우 노면 같은 눈이 내렸을 경우에 이 열선 염수 분사기를 자동 제어함을 통해서 도로를 안전하고 편하게. 조달청은 도로 상태 다중감지 시스템이 보급되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혁신 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서 008로를 통해 초기 기업들을 008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대당 설치 비용은 3천만 원 수준. 개발업체는 비용을 낮추고 감지 대상은 확대하기 위해 차량 장착용 장비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제주도가 차량 증가 억제와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친환경차와 경차, 다자녀 가정 차량 등 18만여 대를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장 등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제주도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주차장 등을 차고지로 등록해놓고 정작 거주지에 주차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해 효과는 떨어지고 주차비 등 주민 부담과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순서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고층 건물들이 어우러진 도시 경관이 매력적이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운대구도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동원 기자가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해운대구가 지난해 처음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인구도 38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산시가 광역시 중에 처음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갔고 저희 해운대구도 들어가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반송 1, 2동하고 반여 2, 3동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해서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소멸 위험 지수가 아마 높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운대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는 22%를 차지하는데 청년층 인구가 17%로 좀 적습니다. 구직 활동비라든지 면접 수당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 주거, 복합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해운대에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학습도 하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금 4군데 조성을 하는데 또 앞으로 더 권역별로 확대를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제 지하로 만들고 그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든지 공공시설,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해운대의 그 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가 이제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해운대 해수욕장 군함로를 연결해서 첨단 디지털 기술하고 우리 천혜의 자연 경관이 어우러지게 해서 명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대는 특히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우회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송 터널을 또 건설하는 부분, 도시철도 2호선을 오시리아까지 연장하는 부분, 또 사상과 해운대 지하 고속화 도로, 또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부산시하고 중앙부처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도 우리 해운대도 같이 협력해서 대규모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텀 이주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정말 부산의 미래 먹거리고 앞으로 이 남부권의 성장 동력 발전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신성장 산업, 뭐 정보통신기술 분야라든지 영상 콘텐츠라든지 융합 부품 소재라든지 아마 첨단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겁니다. 8만 4천여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2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 1단계는 착공됐지만 2단계, 3단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풍산금속 이전, 농산물 이전이 있는데 이 풍산금속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시 또 도시공사 풍산금속 간에 긴밀히 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이제 이 수심이 좀 얕고 또 경사도 완만하고 또 이 파도 빈도가 잦아서 초보자부터 매니아까지 이 서핑을 마음껏 이제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2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빙 풀도 만들고 인공 서핑 존도 만들고 또 서핑 복합 공간을 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핑 업체들하고 또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도 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청사가 이제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많이 노후해서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4월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이제 행정기관의 기능 역할을 넘어서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주민들과 열린 공간으로 멋지게 또 만들고 해운대구 청사는 또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청사 자리에도 무엇을 할 것인지 해서 여러 가지 그간에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했는데 복합 공유 공간, 복합 문화 플랫폼, 또 종합 문화 예술 회관, 또 복합 주차 시설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과 또 주민 의견을 더 잘 수렴해서 정말 멋진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해운대 많이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